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와 더불어서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샌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팔란티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의 미래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은 지금 올라가서 좀 조정 중에 있는 건지 아니면 버블이 좀 많아가지고 좀 더 내려가야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팔란티어는 AI 혁명의 운영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팔란티어 인플로이가 만약에 탱크의 소프트웨어를 고쳐야 된다. 탱크 있죠. 그렇다면 군에 찾아가서 그 탱크 안에 들어갑니다. 직접적으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들어가서 그 소프트가 어떤 것이 잘못된지 대포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다 고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직원들이 있는 데가 없다는 거죠. 마소도 마찬가지로 따라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런 데서 경쟁의 우려를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세븐일레븐 같은 데 있죠. 편의점 같은 데 편의점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죠. 그래서 편의점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데 그것이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수출입, 수입품 이런 것들을 들어올 때, 자, 그때 어떤 가게는 많을 거고 어떤 가게는 적을 거고, 자, 그런 것들은 소프트 데이터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로서. 그래서 어떤 집에 얼마만큼 갖다 주고 재고 파악이 다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날씨 변화에 따라서 선글라스를 갖다가 앞에다 배치할지, 배치를 했는데 언제 많이 빠졌을 때 재고라든지 관리가 다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이 온톨로지 개념으로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팔란티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는 개념이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팔란티어에서 가장 지금 이제 논란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거죠. 지금 커머셜 분야 있죠. 커머셜 상업 분야에 있어서는 한 121%, 이 정도 일단 큰 폭의 성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켓처럼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자,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360배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에다가서 맞춰야 될지, 아니면 이쪽에다 맞춰야 될지, 자, 그러면 여기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인 주가가 내려가는 거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 팔란티어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개 가지고 한번 봐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상업 부분이 계속해서 일단 증가가 되고 있는지 그거 봐야 되겠고, 국방사일도 여전히 일단 되고 있는지 그거 두 가지 봐야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미국 외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도 상업 부분에 증가가 되고 있는지 이것이 일단은 좀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하고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게 좀 더 많은 키포인트다. 이쪽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 그걸 우리가 오늘 장에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AI 미래 운영 체제인지, 자, 재무적 기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적으로 먼저 한번 보실 것 같은 매출 있죠. 매출 자체에서 지금 2025년도의 컨센서스는 1.35빌리언입니다. 자, 가이던스 자체는 1.32에서 1.33이니까 적어도 여기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2배 이상 뛰고 있죠. 그 다음 조정된 영업이 209밀리언 정도 되고 있고, 여기는 700밀리언 정도의 컨센이고, 가이던스는 695에서 699니까 여기도 한 3배 정도 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조정된 EPS 여기도 0.08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는 0.23 정도 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일단 뭐 한 4배 정도는 뛰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일단 컨센을 갖다가 더 많이 올라갈지, 자, 그런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킹해야 되는데, 현재 모습 속에서는 이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룰오폴이라서 40의 법칙이 있죠. 그 사스 기업들, 정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건전성 지표로서 매출의 성장률, 이익률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40%를 넘어야 된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런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뭐 40은 고사고 114%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한 성장률과 매출과 이익률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상업 부분의 절대 강자라는 거죠. 성장 엔진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주가를 지금 받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121% 정도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상업적으로 큰 폭의 증가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부트캠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단계 집중적인 워크숍을 하고 있죠. 1에서 5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고객사의 실제 문제를 다뤄서 2단계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이 자신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구축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3단계는 가치 체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 과정을 즉시 체험해서 솔루션의 가치를 확인하고, 4단계는 계약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높은 만족도가 비약적으로 높은 계약 전환율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상업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팔란티어는 영업사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와서 고객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렉스 칼프가 이야기했던 말이 저그너트라고 계속해서 일단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따라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상업적 매출이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난관이 있다는 거죠. 세계 무대에서 도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난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미국 내에서는 일단 폭발적인 성장과 대조되는 해외 시장의 성장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상업 매출은 뭐 120%까지 가까이 되는데 해외 상업 성장은 뭐 10%밖에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해외 부분이다. 해외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만 많이 일어나주고 다른 부분만 계속해서 있다면은 그대로 가준다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가 자, 이번 실적의 관건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팔란티가 하고 있는 것은 유럽 쪽도 하고 있는데, 유럽은 개인 보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락이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런 것들 데이터 수집하고 이렇게 하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지금 한국 가운데는 현대조선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같이 하고 있죠. 자, 그럴 때 한국의 대기업들하고 많이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얼마만큼의 또 여러 가지 상업적 매출이 일어나는지를 체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또 팔란테 같은 경우는 팔란테 시작점이 국방이죠. 그 국방의 슈퍼 사이클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귀환이 되고 있죠. 이미 트럼프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싸움을 하니까 팔란테가 일단 그 중심에 서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지금 이제 10빌리언, 10빌리언 정도 되고 있죠. 100억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요거 자체가 미 육군하고 계약을 10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자, 계약이라든지 계약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함으로 인해서 국방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팔란티를 통해서 가야 된다. 소프트웨어를 하려면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팔란티하고 직접적으로 모든 국방의 모든 관련된 것은 다 팔란티의 소프트웨어하고 연관이 돼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금 이제 계약이 아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유럽에 일단은 지금 이제 의료보험이 있죠. 자, 그런 데하고도 331년 정도, 파운드 정도를 갖다 계약을 돼 있다. 자, 물론 여러 가지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정보 유출 이런 것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계속해서 돈이 나온다는 거겠죠. 따박따박 나오고 있으니까 현금 창출의 능력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영국의 의료 시스템인데, 영국의 의료가 다 일단 무료입니다. 근데 상당히 일단 지금 안 좋았죠. 부진해됐고 사람 죽는 사람도 많고, 자, 그랬는데 그런 것들 갖다가 지금 팔란테의 소프트웨어가 다 고쳐주고 있다는 거. 적정한 의사가 언제 어떻게 배치돼야 되겠고, 사람을 만날 때 진료 시간 어떻게 되겠고, 간호사가 어떻게 배치되겠고, 의사하고 협력이 어떻게 되겠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 해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의료계획이 되고 있다. 근데 소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 그런 게 대한 여러 가지 좀 불만도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계속해서 매출이 창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저 해군하고도 지금 448밀리언 정도가 되고 있죠. 육군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또 해군 쪽으로도 가고 있다. 우주로도 갈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스스 팔란티다. 그래서 국방에 있어서는 거의 팔란티가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다섯 번째는 완벽하게 매겨진 가격이라는 겁니다. 강세론과 약세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강세론자는 뭐 지금 이제 수도나 지금 아무래도 인프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팔란티아 자체가 없으면 안 된다. 전기라든지 완전히 일단 전력이라든지 이런 수도와 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이제 별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아니라 360배를 갖다 어떻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감당해내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성장이 더 많이 일어날 거다. 아니면 지금 이제 모습이 고평가가 될 때 내려와야 된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거기서 일단 핵심 리스크를 본다면 약간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이제 IC 있죠. 지금 이제 IC면 나가라고 이민 단속국. 자, 요런 데 있어서 이제 요런 계약이 있는데 요런 것들 윤리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들. 자, 팔란티어만 있는 게 아니라 마소도 있고 지금 다른 것들 있죠. 뭐 스노브레이크도 있고 이런 경쟁자가 있다는 것들. 지금 단지 일단 미국에만 너무 일단 국한돼 있다는 것들. 요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리스크가 요거다는 거죠. 해외 시장으로 좀 많이 뻗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것이 될지, 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고, 요번에 일단 실적 발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관전 포인트죠. 실적 발표 때 관전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딱 세 가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상업 매출이 계속해서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만큼 올라가고 있는지, 그보다 좀 떨어지면은 또 안 좋겠죠. 성장 계속해서 돼야 되겠고, 또 아시아 시장이 일단 성과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라도 성과가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해외 시장이 개척되고 있는지, 두 번째, 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가이던스 역시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다.
거다. 이런 것들이 한 번은 미스만 나면은 조금 더 일단 주가 자체는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는데, 자, 팔란티의 주가를 본다면 지금이 완전히 완벽함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거려도 내려갈지, 아니면 새로운 현실에서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 지금 실적이 더 많이 지금 이제 상승 추세에 있을지, 자, 그거는 그 아까 보셨던 이제 상업 매출, 해외 상업 매출에 있어서의 증가가 일어날지, 그걸 우리가 체킹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팔란티아 선수들의 목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주고 있는지 봐야는데 1월달 있죠. 자, 1월달 들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거의 다 가지면 이제 200불 위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0%는 조금 그렇고, 지금 바이 등급 주고 있고, 홀드만 한 명 주고 있고, 거의 다 바이 등급 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2월 달부터 11월 달 한번 보시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다가 200불 위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고 거의 다 바이하면 홀드를 주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거의 한 200불 이상 주고 있는데 실질적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것은 또 인사이드의 트랜잭션이 있죠. 내부자 거래가 많았다는 겁니다. 2015년도 11월 달에 좀 매도가 많았죠. 2016년도도 1월 달에도 좀 매수가 많고, 그래서 매수보다는 지금 모습 속에서 아무래도 내부자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 네거티브가 좀 많죠. 솔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지금 이제 2015년도 11월 달에 그때 많이 틀었죠. 그때부터 주가가 좀 하락한 거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스테판 앤드류하고 지금 알렉산더 카르프 있죠. 요 사람들이 인포메이션 셀을 했는데, 이거는 옵션 엑서사이즈인 겁니다. 옵션을 갖다가 옵션 엑서사이즈인 것이 5,600만 달러, 6,600만 달러 되니까 이때 많이 셀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CTO 이런 사람들은 오토셀입니다. 오토셀 자동적으로, 이건 좀 세금 납부를 위해서 자동적으로 셀한 거고,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됐다는 거죠. 옵션을 갖다가 엑서사이즈 했다는 것들. 자,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비해서 크게 일단은 완전히 30%, 40% 틀었으면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몇 퍼센트 안 틀었죠. 그래서 많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은 지금 이제 틀었다. 뭐 이런 거 갖고 또 지분 투자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봐야지 이것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졌다 이렇게 보긴 힘듭니다. 우리가 내부자 매수할 때는 중요한데 내부자 매도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부자 매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할 때는 우리가 참 자세히 봐야 된다. 그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자, 내부자 매도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PS의 정감률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4분기 때를 보시게 되면 0.23이죠. 자, 그런데 2020년도 1분기 때가 0.1로 줄어듭니다. 도리어. 자, 그러다가 2010년도 2분기 때 돼야 이제 비슷해지고, 실질적으로 2010년도 3분기 돼만이 0.16으로서 EPS가 증가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2분기 동안은 EPS 성장률이 조금은 없다. 자,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하락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밑에 있는 것은 에스티메이트 있고 위에 있는 것은 리포트된 값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그다음에 2분기, 3분기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여기는 0.13, 0.16, 0.1로서 계속해서 EPS가 성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뛰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주가가 안 뛸 그런 모양이 있는 거다. 즉 말해서 EPS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조금 현재 문제가 좀 되고 있고 주가 하락이 원인이 되고 있다. EPS 성장률이 많이 안 나온다는 것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봤을 때 지금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서도 2025년도 4분기 때는 1.341년, 그 다음에 1.32, 1.44, 실질적으로 2020년도 1분기까지도 지금 이제 매출의 증가가 안 일어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2분기 넘어가고 3분기 가야만이 매출의 증대가 일어난다. 분기별로 봤을 때. 이럴 때는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매출이 증가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주가 하락의 원인이 약간 주춤거린다는 거죠. EPS하고 지금 매출 자체가 분기별로. 자, 그런 것들이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분기별로 말고 애뉴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애뉴얼로 봤을 때 2025년도는 0.72, 그 다음 0.98, 1.36이니까 애뉴얼은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눌림목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또 그 매출도 봐야 되겠죠. EPS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매출도 애뉴얼로 보시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4.39, 6.29, 8.73으로서 매출의 증가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과 EPS의 증가율을 봤다면 어느 만큼 일단 성장률이 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2010년도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39% 정도, 그 다음 2017년도가 38%, 그 다음 35%, 27%,
30%, 32%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죠. 30% 이상을 일단은 계속해서 매출에서 EPS 성장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성장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뭐 20%나 그 밑으로 가면 문제가 되는데, 자, 그와 더불어서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에스티메이트도 여기도 2010년도 보면 42%, 37%, 43%, 33%, 30%, 자, 이런 식으로 뭐 30% 이상씩 계속해서 증감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매출과 이게 증감률에 대해서는 크게 뭐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한번 구해봤는데 2010년도 거 있죠. 지금 2010년도가 1.10 정도 되고 있으니까 2017년도 거 갖고 해봐야죠. 1.40. 자, 1.40 가지고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좀 밸류에이션 현재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 있죠. 그래서 P 레이쇼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이제 270배니까 이거 좀 너무 터무니없죠. 그래서 24배수는 이것도 너무 터무니없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패그 배수 여기도 4.41로서 성장도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주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다. 그래서 5년 평균 135배수 정도는 적당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135배수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 밸류에이션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1.40이죠. 1.40에다가 130배 정도를 135배수 정도 될 수 있으니까 1.4달러 곱하기 135배수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가격은 189불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무래도 적정한 주가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189불이면은 지금 모습 속에서 이 정도 가격이라는 겁니다. 가격 자체가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89불이면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본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가격대에서 고점 대비해서 본다 하더라도 한 20%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적어도 뭐 1년 아니면 6개월 이상을 보시면서 들고 가는 분들에 한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가격대는 또 마땅한 가격대가 되지 않겠는가. 150불대, 150불 미만 때는 조금씩 일단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런 것들도 보시는 분도 있겠고, 또 확실하게 일단 지금 이제 방향을 턴하고 나는 들어가겠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잡으실 때는 좀 가격이 높더라도 안전빵으로 잡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정말해서 주가가 튀고 났을 때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주식이 나쁜 주식이면은 더 흘러내릴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 자체가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좀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에는 별로는 좋지 못하죠. 이렇게 상봉을 꺾이고 있으니까 직전 저점도 깨버리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이렇게 좀 저평가됐을 때는 조금씩 들어가는 분할 매수 관점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하고 이럴 때하고 조금 차이는 비슷하죠. 자, 차트 모양은 비슷합니다. 요때나 차트 모양은 지금 이제 쌍봉으로 꺾이고 있고, 여기다 쌍봉으로 꺾이고 있고, 이렇게 확 꺾이는 거 아니냐. 주가 자체가 이렇게 꺾여서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때하고 다른 점은 요때 일단 매출 같은 거 보시면 EPS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EPS가. 자, 그런데하고 그때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지금하고는 마이너스가, 지금 EPS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여기는 계속해서 플러스 양전환 돼서 지금부터는 완전히 기업들이 상당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차트만 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비교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주봉이 지금 쌍봉을 꺾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헤드앤숄더니까 약간은 꺾일 수가 있고 또 돌아 나가려면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샌디스크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 분석 때 말씀을 드렸죠. 지금 AI 슈퍼 사이클에 정말로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는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단 석 달 만에 지금 이제 408%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90일 만에. 자, 90일 만에 408%가 성장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성장인지 아니면 거품으로 성장했는지, 자, 그걸 봐야 되는데, 요번에 일단 2020년도 2분기 때 실적을 본다. 매출 같은 거는 한 31% 올라갔으니까, 자,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죠. 웬만한 기업들도 30% 가니까 총이익률도 21.2%면 뭐 크게 올라간 건 아니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주당 순이익입니다. 자, 그것이 1.22달러에서 6.2달러, 즉 408%나 올라갔다는 거죠. 이익이 이 정도로 상승했다는 말은 자, 이 안에 어떤 그 거품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재 가치가 포함된 거 아니겠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로 이 정도의 이익이 한 3개월 만에 이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거대한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즉 AI 끝없는 데이터의 갈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요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걸 갖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스토리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토리지 자체는 오늘날에서 완전히 아직까지 서비스 되지 않는 시장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거 자체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젠슨 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저장 장치가 더 많이 필요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AI 대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때는 그 이유는 요때는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학습할 때죠. 자, 학습을 할 때는 GPU가 가장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 GPU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추론 단계로 왔다는 겁니다. 인퍼런스 단계로. 자, 추론 단계로 왔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저 계속해서 일단 빠른 저장 장치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있던 것들을 갖다 꺼내갖고 써야 되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의 저장 장치가 더 고속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추론 단계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이 현재 본수 샌디스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퍼펙트 스톰이 있는데 거대한 메모리에 지금 부족 사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것이 일단 두 번째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공급의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수요는 지금 현재 연에 한 25% 정도 되고 있는데, 자, 공급의 성장은 지금 17%밖에 안 되니까 요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있는 상태에 있다. 공급이 못 따라간다. 자, 그러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계속해서 일단 지금 퍼펙트 스톰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메모리 프로덕션이라는 겁니다. 즉 말해서 HBM이 잘 나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GPU를 만들기 위해서 HBM이라는 라인을 갖다 계속해서 깔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낸드 라인을 갖다 깔질 못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해서 부품이 들어가는 것들,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낸드가 계속해서 부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론은 GPU 때문에 이것이 부족했던 것이 공급의 부족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조금 달리 말하면 데이터 레이크 있죠. 데이터 호수가 있는데, 자, 그 안에서 빨리빨리 꺼내가지고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I 모델이란 학습 추론 이런 데 필요한 원시 데이터를 담는 거대한 저장소에서 빠른 SSD 접근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열쇠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추론이 학습하려면 특별히 추론해서는 빨리빨리 꺼내가지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느려 빠진 거 가지고는 우리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초고속으로 빨리빨리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SSD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접근이 지금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저장 장치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샌디스크는 어떻게 이걸 위기로 기회로 바꿀 수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세 가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2분기 매출에서도 데이터 부분이 있고 엣지 부분이 있고 소비자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모든 부분이 고른 성장을 보이는데 특별히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 가장 폭발적이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인데 그거를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성장이 지금 64%나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급격하게 상승했으니까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샌디스크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엣지 부분이 있죠. 이것도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이런 데도 21%나 증가되고 있다. 모든 부분이 골고루 다 성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소비자 부분이 있죠. 자, 그것도 39%나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골고루 성장됐는데 특별히 데이터 센터 부분이 많이 성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가이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2분기가 우연으로 일단 큰 폭이 올라간 건지 408%가 EPS 성장이 아니면 이제 시작일 뿐인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이던스를 본다면 2분기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전망이 46억 달러입니다. 30에서 46억 달러, 한 15%. 그 다음에 총 이익률도 51에서 66%. 중요한 건 주당 순이익이죠. 6.2에서 13달러, 100%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제 1몇 달러에서 지금 이제 6달러, 그 다음 6달러에서 13달러로서 분기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 한 분기에 실제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상승 주기에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단 투자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도 10.4배수밖에 되지 않고 있죠. P 레이쇼 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마이크론이 11.6배수, 웨스턴 디지털이 29배수, SK 하이닉스가 13.8배수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평가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직도 주가의 상승 여력은 여전히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뉴스의 파라라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일단 사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상승의 여력이 더욱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수들은 목표가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별이 한 5개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거 있죠. 1월 20일자 그 이전에 나왔던 거 말고 이후에 나왔던 것들. 그래서 보통은 CD는 한 490불 주고 있고, 웰스파고는 380불, 그다음 미주호는 600불, 그다음 모건 스탠리가 480불, 그다음 번스탄이 580불이다. 근데 지금 주가를 본다면 거의 뭐 500불이 넘어갔으니까 요거하고 요 두 개만 일단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다가 바이든급을 주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600불까지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겠다면 27.36달러 정도 되고 있죠. 27년도 EPS가.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 본다면은 섹터 평균이 24.8입니다. 그러니까 24배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간단하게 계산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7.36에다가 24배수 정도는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한 650불 때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마지노선을 본다면은 자, 아무래도 600불 정도를 일단은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은 조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물론 신규 진입은 좀 그렇고, 지금 좀 뭐 빠진다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600불 정도 갖다 한도로 보고 일단 우리가 거래를 하시고, 자, 그 이상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는데, 없는 분들은 조금 일단 기다리시면 또 꺾어질 때 있으니까 그럴 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너무 지금 이격도 있죠. 200일선하고 주봉 일봉인데 200일선하고 지금 이제 봉하고의 거리가 너무 많이 깁니다. 정말해서 지금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좀 주가 들어가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으니까 좀 떨어질 때 그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기다리자. 이건 지금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